네, 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에도 실린 거예요. 아니,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래서 제가 솔깃한 거예요. 아,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직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소득원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가?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책인데요. 바로 기경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며. 네, 기경제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적으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기기라고 부른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기업이 직원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이 기경제에서는 기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기경제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필요할 때 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정기직으로 뽑으면 뭔가 많은 보상을 또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도 챙겨줘야 되죠. 보너스도 줘야 되죠. 또 복지나 이런 것들도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 상태도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상황, 사회적인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뽑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뽑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계약적으로 뽑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다 이면은 있겠죠. 장점은 자유롭고 다른 직업들을 더 여러 개를 두어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서 소득원들을 더 늘릴 수는 있으나 직업을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한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받아갈 수는 없죠.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고용 형태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지금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시대가 됐다. 거기에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스타 강사 김미경이라는 강사님이 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또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제목이 집에서 돈 버는 시대가 온다고? 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노동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인간의 일은 줄어들고 있다. 쇼핑이 온라인화된 것처럼 노동도 온라인화되고 있다. 온라인에 친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나의 취미가 얼마든지 직업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취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모바일 세상에서 계속 이직하며 일할 수 있다. 뒷경제를 인생에 받아들여서 잘 활용하라. 나의 능력을 직거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마지막 문구가 중요해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직장이 없는 또 다른 직장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아,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동이 바뀐다고 정말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쇼핑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는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곧 오고 있고 지금 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쯤에서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고 사람조차도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것만 찾고 기존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이제 변화에 맞게 뭐를 해 가야 될 텐데 그럼 나는 뭐를 해야 할까? 유튜브를 당장 시작할까?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 아니면 온라인 부업을 찾아볼까? 아니면 학원부터 다녀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정말 막막하다. 라면서 정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곳은 한계가 있어요. 그쵸? 소득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부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 계신가요? 이제 성공해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기존의 애터미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소득에 한계가 있었어요. 돈 들어오는 곳은 한계가 있었다. 저조차도 2, 300만 원 그 이상의 소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조차 안정적이지 못했죠. 그런데 지출은 어떨까요? 지출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달에 경조사가 많으면 더 지출이 많고, 그달에 뭔가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럼 또 지출이 생기고. 정말 지출은 다양하게 돼요. 근데 평생 살면서 꾸준히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 지출을 왜 강조하는가? 이 지출 여러 가지 제가 제시한 것들이 있죠. 월세, 임대료, 보험료, 교통비, 각종 세금, 생활비. 이 중에 지출이 지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불릴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출이 지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지출을 했는데 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제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장님들은 꼭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밖에 있는 애터미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제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알아보셔야 되고 저는 이 중에서 생활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 내면서 돈을 들어오는 적이 있었나요? 내가 아프고 또 어디 입원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야지 보험료는 탈 수가 있겠죠. 임대료도 마찬가지, 월세도 마찬가지.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우리 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뭐 교통비 내면서 각종 세금 내면서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만 우리가 계속 써야 하는 그런 생활비를 통해서 지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소득원으로 잡힐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애텀이라는 소득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은 어제 세미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플랫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케팅 플랜 강의하셨던 분이 플랫폼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결과 공유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애터미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예약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미래에는 온라인의 모든 빅데이터를 오프라인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어디서든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 옷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옷 스타일은 저 짧은 치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짧은 치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롱 스커트 아니면은 좀 깔끔한 바지? 약간 이런 스타일을 제가 선호하는데 제가 몇 번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구매한 이력을 통해서 이 AI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김지은이라는 고객은 옷을 살 때 미니 스커트를 안 사는구나. 롱 원피스를 사고, 롱 스커트를 사고, 그리고 깔끔한 옷의 스타일을 구매하는구나.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이 고객한테는 그런 옷의 종류의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편해지는 거죠. 정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근시일,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줄어들 수 없는 것이 온라인 소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뭐 이것저것 보고 들춰보고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함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 편리함은 온라인 소비에 이제 치중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지갑 점유율.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였는데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단연 61% 무점포 소비입니다. 뭐 대형마트 아직까지는 조금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은 반 이상을 이미 무점포 소비. 무점포는 뭐죠? 점포가 없는 곳에서 이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여러 가지 무신사 또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마켓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눈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야지,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지금은 무점포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2020년까지 전 세계 모바일 성장 지수, 모바일 폰 보유자가 54억 명을 넘었습니다. 전기 보유자를 넘었다는 거예요. 모바일 전망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미 2015년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런 몇몇 지역과 국가들에서 모바일 보급률이 전기 보급률을 넘어섰다. 진짜 재밌는 말은 우간다의 경우 현재 전기는 300만 명, 모바일 폰은 1000만 명에게 보급되었다.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많이 발전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조차도 이미 이 모바일 폰, 스마트폰은 전기 보급한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인류가 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이 핸드폰을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 우리 많이 이용하시죠? 카카오톡을 왜 이용할까요, 우리들은? 무료 문자 서비스를 위해서, 그쵸? 무료로 채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친구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카카오톡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항, 뭐 가게, 식당, 뭐 영화관, 문화시설 모든 것들이 플랫폼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편리하지만 생산자 측면에서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플랫폼에 본인들의 상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트에 공항도 들어가 있죠. 영화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 다 예약해 주잖아요. 핸드폰으로 공항에 항공권 예약하지 누가 공항 직접 가서 현장 발권을 직접 현장에서 합니까? 표가 없을 수도 있고 시간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플랫폼 시대에 지금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기존의 플랫폼 쿠팡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2016년도에 지상파 3사 신문 광고 매출이 네, 네이버의 광고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KBS, MBC, SBS의 광고 매출이 1조 2천억, 신문 전체 동아일보, 무슨 일보, 무슨 일보 그게 다 합쳐서 2조 7천억 정도가 되는 매출인데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예상치가 2016년도 이미 이걸 넘어섰죠? 2조 9천억, 거의 3조가 돼가는 그 매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에다가 광고하는 것보다 이런 플랫폼,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그런데 광고를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곳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들고 다니진 않지만 핸드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이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구나, 이제. 광고 매출까지도 가져가는구나 해서 공룡 기업이라고 이렇게 공룡이 입 벌리고 있는 그림으로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애터미 플랫폼, 좀가 뭔가 다르죠? 아까 그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단순하게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생산자들은 보다 많은 고객들을 노출을 시키고, 본인들의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형태이고, 결국에는 많은 분은 이 중간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 이 플랫폼, 쿠팡, 카카오톡, 이런 곳에서만 돈을 다 가져갔다고 한다면 애터미는 다르죠. 뭔가 약간 플랫폼 크기도 작고, 근데 이 애터미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뭔가 다른 형태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연결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애터미는 다릅니다. 이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수익을 공유하고 있어요. 생산자들에게는 일품일사의 원칙으로 한 품목은 애터미에선 하나만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정된 그런 판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회원들에게는 구매를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총 매출의 35%를 또 수당으로 풀어주고 있는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허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플랫폼을 이용하기만 해도 수당으로 얼마든지, 아이고,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모든 상품들이 카카오톡은 무료 문자 서비스, 쿠팡은 여러 상품들을 다 취급하고 그런 제품을 취급한다고 한다면 애터미의 주력 상품은 뭘까요? 안 쓰면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런 화장품 세트, 바디로션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애터미는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일품일사의 원칙으로 정말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애터미의 제품은 대중 명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냥 생필품만 판다고 했다면 기존의 유통마트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동네 슈퍼도 있고요. 이마트, 저마트도 있고요. 이런 데서 다 사면 돼요. 그죠? 거기에 더 소비가 익숙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특별한 제품을 파는 건 아니지만 그저 좋을 제품들입니다. 품질이 정말 뛰어난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난 이 화장지 쓴 이후로 다른 화장지 못 쓰잖아. 실제로 고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티슈 너무 두툼하고 좋아. 근데 가격도 저렴해서 전 이거 써요. 그리고 정말 해모임을 먹고 효과를 봐서 꾸준히 난 이 제품을 평생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게다가 한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원마켓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가입을 했지만 연결된다고 했죠. 실제로 제 사촌 언니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언니는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밤이겠지만, 자고 있겠지만, 제가 잘 때쯤 한국에서 자는 시간대에 미국은 다시 해가 떠오르죠. 그럼 다시 또 소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도 치약, 칫솔, 샴푸, 필요한 소비를 일으키면서 결국엔 자거나 깨거나 애터미 마트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는 포인트를 다 공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접 인맥이 아니더라도 인맥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원마켓이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한국 기업인데 어떻게 글로벌도 통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하나의 전략이 GSGS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소싱과 글로벌 세일즈. 한마디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정말 좋은 제품, 미국에는 뭐, 일본에는 뭐, 정말 좋은 제품들을 하나를 나한테 추천을 해줘. 애터미한테 추천을 해주면 애터미가 모든 판로에 너희 나라 제품을 판매를 도와줄게. 그게 바로 GSGS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그래서 한국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애터미에 들어간 법인 국가들까지 생각하는 이 애터미의 문화가 이 전략이 글로벌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국내 기업 중에 10년 안에 1조 매출을 일으킨 기업이 단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단연 애터미이고요. 하나는 네이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애터미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2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이 말은 제가 총 매출의 35%를 이내로 수당으로 회원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죠. 무려 얼마죠? 7,700억을 수당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6만 원을 벌어가고요. 누군가는 100만 원, 120만 원을 벌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소비만으로 이러한 일을 제공하는지 저는 애터미를 만난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자매 사업자 중에 동생분이신데요. 언니는 이미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답답해서 외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익을 공유하고 연결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10년 전에 그 오리탕집에서, 망한 오리탕집에서 17명을 시작하고 거기서 3명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애터미 시작이었지만 지금 1,500만 명을 돌파하고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출이 50% 급성장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 어쩐다 했지만 애터미는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너무 싸고 좋고 또 수당으로 돌려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로 결국에 성장을 멈추지 않는 회사 50%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알아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생필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생필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마트를 가도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돈 버는 곳은 없거든요. 돈 주는 마트도 없고. 근데 애터미는 정말 처음부터 시원하게 6만 원을 줍니다. 그건 내가 많이 애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면은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소득으로 월 1억까지 버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한 비즈니스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세미나, 실에 세미나 일정을 파악해서 소개해 주신 분에게 같이 가보자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시간 꼭 가지셔서 이 새로운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 애터미 비즈니스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간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27분이고요. 오늘 제가 했던 강의는 기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 용어가 제가 궁금해서 시작을 했던 강의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약직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도 정규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규직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게 계약직으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애터미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은 더 치열하게 알아보셔서 확신을 갖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액션 5를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1분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분 스피치의 중요성이 요번에 굿모닝 애터미 다들 들으셨죠? 굿모닝 애터미에서 김미화 로열 마스터님께서 그 사업 설명란에 3분 이내로 나를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명을 하라. 그게 사업 설명이다. 막 30대 30, 70대 70 그거 풀어주는 거 사업 설명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거기에 정말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업 설명하는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자신 있게 또 못하셔도 됩니다.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자신 있게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혜은이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배은희입니다. 지금의 스폰서로부터 소비자로 오래 있다가 지금의 스폰서로부터 애터미를 네,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품만 쓰고 애터미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고, 네, 애터미를 한번 들어는 보겠다고 참석했던 게 지금의 오늘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길 참 잘했다. 지금은 정말 학생 가운데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아까 지은 사장님 강의 중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저희들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는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다. 사람도 변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오늘 강의 중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굉장히 굳어져 있었고요. 뭐,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 이렇게 살면 도태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에 민감하려고 애터미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현 사장 강의는 정말 굉장히 그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선한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고요. 최근에 친정에 다녀왔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정말 많이 예, 연로하셔서 몸들도 많이 안 좋으시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강종옥 크라운 마스터가 사업자는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 1분 스피치인데 여기까지 넘어가네요. 네. 어, 근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되는데, 내가 정말 사업자인가, 그 강종호 크라운 마스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소비자면서 사업자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표를 세워서 그 결과치를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네, 저희 가족의 행복, 저희 부모님들의 행복, 또 저를 통한 많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멋진 1분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또 용기 있게 이렇게 또 발표해 주실 두 번째 사장님 나와주세요. 그럼 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아, 시흥에서 네.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어, 저는 서상진 사장님을 통해서 이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김지은 사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시스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할까 찾고 있는 중에 이럴 때 그 서상진 사장님을 통해서 애터미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사업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고 나를 지키는 사업이 바로 이 애텀이다라는 것이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지현 사장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너무 시대 변화와 함께 앞으로 100세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토탈 잘 구성력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정말 이렇게 오로 그 무대에서 서서 이 강의를 해도 정말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애터미 사업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끈질기게 이 사업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좋은 사업을 알아먹는 사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먹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소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잘 못 알아들을까? 그분들이 어떠한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그런 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 가치관이 확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치는 시간까지 돈만이 아니라 정말 프렌드 리치, 머니 리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타임리치. 네, 타임리치까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사업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스피치 또 두 번째 용감하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회를 볼 때는 1분 스피치와 제품 애용 시간에 더 치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 시간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할게요. 또 하실 분, 세 번째로 용기 내실 분,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장에 사업하고 있는 절대경영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미팅 세미나에서 하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사회자님이 제품 애용과 1분 스피치에 시간 많이 애용한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 봐 얼른 나섰습니다. 네. 저의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대학교 동문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 친구들이 타 네트워크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네트워크로 파는 회사라고 합니다. 웃기고 있네. 여원자력 연구소가 미쳤다고 다단계를 하냐? 우리 선배가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예, 모르더라고요. 해모임을.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아무튼, 원자력 연구소에서 해모임을 개발한 게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지현 사장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10년 안에 1조 매출을 올린 회사는 네이버하고 우리 애터미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던 당시 코로나 1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해져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았었죠. 예, 윗대가리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작해도 뭐 괜찮을까? 늦지 않을까? 어, 뭐 등등 여러 가지 회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 CEO는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무한 단계로 뻗어나가서 나도 좀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지금, 3년, 횟수로는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 미팅 하기 전에 세미나가 두 번 있잖아요. 예, 토요 부업가가 있고 목요 원데이가 있는데 어제 강정옥 크라운 마스터가 15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같이 하고 아는 사람, 자기가 등록한 사람이 두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하고 자기 동생하고. 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종종 우리가 성공자들에게서 듣는 얘기죠. 예, 토요일 날 이혜정 임페리얼, 오빠가 이덕우 임페리얼이죠. 언젠가 이덕우 임페리얼의 계보도를 보여준 적이 있죠. 다 죽었죠. 예, 전체가 사망하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됐죠. 이혜정 동생을 비롯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김현숙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세 명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 세 명. 예. 김정경 로얄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기 한 20명 모여 있죠. 예. 이분들이 과연 나중에 성공자가 되었을 때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과연 나는 어, 남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섬뜩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생각도 들었고요. 현실이잖아요. 예, 팩트고 거의 대부분 예. 그래서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 그러면
강해져야 되겠다. 독해져야 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2명이나 3명 중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가히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예.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의 길이 가히 쉽지는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김광열 임페리얼 가족들을 보면 막 사돈의 8촌까지 한 50명 가족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야 이런 집안도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네. 예 사돈의 8촌까지 해가지고 막 50명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집안들도 있네. 이야 그렇구나. 뭐 반드시 뭐 2명, 3명만 살아남는 건 아니네. 예, 엄청나게 많이 살아남을 수도 있네. 예, 또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지런히 내 주변에 가족들, 친한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전달해서 같이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더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 확신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그 꿈을 향해서, 오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로 또 1분 스피치 용감하게 해주셨고요. 사회자 권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정정자 사장님 마지막으로 1분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자 사장님, 음소거 제거하세요. 됐다. 예. 아이고, 우리 예쁜 어, 김지연 스폰서님께서 또 나를 불러주시네. 안 불러주시면 예쁘겠다 했는데 더 예쁘구만. 어,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정정자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스폰서를 통해서 이 애터미를 애터미 안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지내오는데요. 저도 제품을 이것저것 뭐 많이는 안 써봤지만은 그래도 쓰느라고 애쓰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시장에서 간장을 사서 참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 애텀이 다시마 간장을 쓰면서 아무 데나 써도 좋더라고요. 밥 외에는 아무 데나 써도 좋아요. 이 간장을. 그래서 참 그 간장을 잘 애용하고 또 간장도 자랑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적지만은 우리 비닐 장갑이나 이것도 비닐팩 그것도 뭐 옥수수 사탕수수 재료로 이걸로 만들었다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아까워서 쓰다가 또 씻어서 건져서 물도 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에 적은 거라도 이런 걸 볼 때에 참 아껴 쓰고 싶고 애터미 거라고 하면 나 참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애터미 제품을 또, 제품 애용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정정자 사장님 입술에서 그 사탕수수로 만든, 거기까지 엄청난 성공이죠. 이거 얼마나 들으셨으면은 저 말이 그냥 이렇게 나오실까요? 생각하면서, 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위생백까지 자랑해 주셨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5인데요. 제가 제품 애용에 치중을 둔다고 했으나, 그래도 사업 설명도 말씀하고 싶고, 또 다른 거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문서거 제거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명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수업하고 있는 이명화입니다. 저는 요새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루트 바이탈 헤어 샴푸. 이거를 써봤는데, 받자마자 이제 그날 저녁부터 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며칠째 쓰고 이틀 됐나? 썼는데, 너무 좋아요. 뭐냐면, 일단 샴푸를 쓰면, 샴푸가 이렇게 투명한 젤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진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향이 이렇게 나요. 그리고 머리가 시원하게 잘 샴푸가 되고 샴푸를 한 다음에 타올로 물기를 살짝 이렇게 거둔 다음에 거기다 헤어팩, 두피 헤어팩. 이건 이제 머리카락만 아니라 두피 헤어팩이니까 두피까지 그 팩으로 마사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성상인데 크림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두피에다가 골고루 또 샴푸 머리카락에도 골고루 이렇게 좀 문질러 놓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눈 상태로. 그리고 좀 시간이 몇 분 지나잖아요. 샤워하는 동안에. 그러고 나중에 이제 샤워 끝난 다음에 머리를 헹구는 거야, 물로. 그러면은 너무 이게 상쾌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 다 말리고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참 동안 머릿속이 시원한 느낌이 있죠. 우리 스칼프 헤어 샴푸 하면 시원한 것처럼 그 헤어팩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자체가 이게 말리고 나니까, 아, 그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나면서,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뭐 끈적거리거나 뭐 이런 느낌이, 기름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면서 굉장히 이게 윤기가 나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앰플을 또 거기 사이에다 이렇게. 아니, 며칠 안 됐는데도 여기 굉장히 여기가 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많이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이제 머리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루트 바이탈 헤어케어.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죠? 저도 오늘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 헤어 두피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샴푸를 하고 나서도 그 시원한 감이 있었는데 그 헤어팩으로 두피 마사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부시시한 머리예요. 이게 반곱슬이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 부분이 완벽히 해결되진 않겠죠. 일회 사용이니까. 좀 꾸준히 애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에어팩보다 실리콘이 없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저는 씻으면서도 진짜 물미역 느낌으로다가 너무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실리콘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역시 한국 콜마는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향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앰플 꼭 사용을 하면서 시원하게 또 여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하실 분,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용숙 사장님. 네, 음소거 좀 제거해 주세요. 옆에 도와주세요, 좀. 안 했죠. 음. 예,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용숙입니다. 저, 저도 이 애트미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좀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그 해모힘이 너무 좋다고 봅니다. 먹으니까, 전에는 홍삼이야 이걸 계속 달다시피 10년 넘게 달고 먹었는데, 지금 해모임 먹고 지금 넉 달째, 5달째를 지금 5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어, 예전에 먹던 그런 좋은 제품들이라고 이름난 제품들, 그런 약들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다 띄고 해모임 한 가지만 먹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 먹은 만큼 그런 기운과 이렇게 힘을 내주고 생기를 주니까 이것이 진짜 좋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아플 때 어떤 데는 저절로 사일을 합니다. 사일을 하니까 그때는 사일을 하게 되면은 피가 끈적거려가지고 부항기에 나오면 바로 굳어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굳어지질 않아요. 피가 너무 맑아서 붓지를 않더라고요. 쭉 물 붓는 거면 이렇게 뽑은 다음에 붓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해모임이 확실히 몸속에 들어오면은 작용이 참 좋구나. 염증을 가셔주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지금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 그 육개장이라고 해가지고 육개장을 하나 사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내가 봉지를 터쳤을 때는 눈에 안 찼어요. 뭐 국물에다가 뭐 파 썰어였나.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고사리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서 이리 넣고 된장 좀 풀어 넣고 이렇게 하니까 아 육개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얼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된장도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 먹어 보겠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애터미에 나오는 것이 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믿고 우리 한번 써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나눔? 네, 체험 사례, 이게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당뇨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당뇨에 있으신 분들이 피가 이렇게 걸쭉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김용수 사장님 당뇨가 없으신데도 피가 좀 이렇게 끈적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혈전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또 애터미의 그 조혈 기능이 또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피를 또 만들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피로 만들어주는 우리 해모임이 오늘 스피치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 제가 계속 지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제 김은성 사장님의 스피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음. 소리가 아예 안 혹시 서상진 사장님 들리세요? 안 들립니다. 네, 그거 이어폰을 그냥 빼셔야 될 것 같아. 어, 필링 패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요새 필링 패드를 계속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어, 주로 60대 이후 어, 여성들의 얼굴을 보면은 점이나 잡티, 기미 같은 게 생긴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슬쩍 얘기를 해요. 저도 얼굴에 여기 이렇게 잡티가 여기 있었고, 어, 또 여기 이렇게 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힐링 패드로 계속 쓰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색깔이 엷어지면서 요새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싹 지워졌다. 피부과에서 어, 얼굴 피부를 바꾸고 싶을 때 박피를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필링 패드에서 보여주는데
얼굴의 필링을 각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네 가지의 성분이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등에 기름을 튀기며 요리를 하다가 손등에 튀겼어요. 기름 자국이.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나 있었거든요. 그 얼굴을 다 이렇게 필링 패드로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남아요. 그러면은 그 패드를 내 손등에다가 열심히 문질렀어요. 그 화상된 그 검은 부분에다가. 그랬더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화상의 그 검정색 부분도 어느 사이엔가 엷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자국은 남아있지만은 색깔이 엷어져가지고 얼굴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요새 물론 앱솔루트 스킨케어 화장품을 계속 쓰다 보면은 그 화장품을 통해서도 얼굴이 깨끗해지고 모든 잡티와 기미 주근깨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필링 패드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면은 더 잘 없어진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필링 패드를 여러 사람들한테 통하고 리필하고 같이 얹어가지고 그렇게 세트로 판매를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리필이랑 통 가격, 통이 9,800원이고 리필이 7,800원. 네, 그래도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기미 잡티를 또 제거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요새 애용하고 있는 게 필링 패드거든요. 김은성 사장님의 그 스피치를 통해서 제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용하려면 그전에도 썼었거든요. 그전에도 썼는데 그때는 못 느낀 것 같았는데 김은호 사장님이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신 걸 듣고 제가 쓰니까 확실히 알고 쓰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쓰는 거랑 그냥 쓰는 거랑 이게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내가 써보고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거품 물고 설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호 사장님까지 스피치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하실 분? 예, 저도 제품 애용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닌하오. 네. 아, 그 제품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감동받은 거 하나 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날 바로 감동의 제품은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입니다. 케어 세트.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줄여서 하브케라고 하는데요. 한 두세 가지에 지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그 에센스 있잖아요. 에센스의 이 색깔이 일단 좋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좋고요. 그 알갱이가 보이는데 저는 설명 여러 번 듣고 그랬는데 직접 이제 안 써봤을 때는 몰랐는데 써보면서 저게 뭔지 알았어요. 그 알갱이 꼭 좁쌀처럼 생긴 알갱이 있잖아요. 아, 그게 에센스 캡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야, 이 캡슐 좁쌀 같은 게 얼굴에 이게 잘 들어갈라나? 잘 녹으려나 했는데, 얼굴에 착 바르는 순간, 하르르 단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얼굴에 쏙 다 스며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크림 바르고, 예. 일단 간단하더라고요. 시간이 아주 줄여듭니다. 예, 두 개 바르면 되니까. 예, 앞으로 6개 바르는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편 편리해졌고요. 두 개를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온도가 싹 차가워졌습니다. 예. 저는 좀 더운 걸 많이 싫어하고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더군다나 또 피부 온도가 떨어지면 피부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시원함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간편하게 시원하게 영양을 얼굴에 이렇게 넣고 있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에 예, 감동을 받은 걸 한번 전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다양한, 그러니까 여성보다 더 신경 쓰면서 쓰시는 게 서상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또 여름철에는 또 하부케로 또 관리를 하시고, 저도 그 캡슐 알거든요. 잘 녹습니다. 그 녹을 때 설명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좀 설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소팔메토를 팔았습니다. 이상하게 소팔메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잘 팔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저씨들한테는 무조건 소팔메토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상 없는데 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럼 이상 있을 때 먹으면 안 되죠. 없을 때 드셔야 되는 게 소팔메토다. 이상 있으면 병원을 가셔야죠. 근데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게 소팔메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또 그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팔메토를, 아, 그럼 먹어야 되나 하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팔메토는 이렇게 자존심을 상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남성분들이 30대부터 그게 조금씩 넓어지는 그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에 걸리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뭐 성기능 장애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소변을 보기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남성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소팔메토를 권하신다면은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바꿔 먹을 수 있도록 가격 안내해드리고, 뭐 성분도 좀 얘기해드리고, 그러면은 또 금방 또 바꿔 드시는 게 이 또 소팔메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개월에 3만 원도 안 되나요? 그죠? 3만 원 되나요? 제가 가격도 네, 근데 한 달치가 거의 10,000원 안에면 다, 네? 34,000원. 아, 3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3개월에 10,000원대, 한 달치에 10,000원대 또 건강을 또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모임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그래서 오늘 제 사례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 없는 걸로 알고 사운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영혼을 지키며 지키며 생명을 네, 경례합니다. 이듬해 네. 서지 성립니다.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